자, 이제 4절까지 왔습니다. 4장이죠. 중개사무소 설치와 업무편에서 우리가 오늘 계속 수업되는 것이 영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를 무등록업자다 이렇게 했고, 등록이 안 되는 사유, 결격 사유에 대해서 이번에 진하게 공부하셨는데, 살짝 좀 어려운 면이 있는 분들은 제목은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결격 사유 모두 몇 개? 12개. 12개인데 취소 안 되는 거 몇 개? 5개. 그럼 오지 선다형 4개가 좋다니까 이게 그죠? 5개. 그러면 취소되는 것은 7개인데 이렇게 취소가 되더라도 3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격 사유로 취소되자는 3년을 적용 안 하면 그럼 몇 년을 적용하느냐? 결격 사유 자체가 벗어나야 된다. 그죠? 그렇게 정리가 됐다면 이제 등록이 됐겠죠? 등록이 됐으면 드디어 업무,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일을 할 때는 어디서 할까요? 일하는 장소, 중개사무소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사무소 문제 이렇게 출발을 했고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런 중요한 중개사무소는 가장 중요한 게 몇 개를 만들 수 있을까요? 하니까 1번에 1번 내려오면 1등록, 한 군데 등록을 하면 1사무소가 원칙이다. 이렇게 크게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소는 반드시 몇 개? 한 개만 두어야 하니까 동그라미 1번. 개공사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한 개의 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또한 밑줄 끌까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시설물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에 있는 사무소만이 아니고 텐트나 파라솔도 뭘로 보겠다? 사무소로 보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옆에다가 위반시 해서 거기 보시면 이것에 대해서는 거기 주의하면 이중으로 사무소 등록을 하면 아까 했죠. 절대적 취소에 1년 징역 1,000만 원이라면 지금 하고 있는 것 줄 긋고 별표입니다. 2개 사무소를 둔 자나 임시중개시설물 텐트나 파라솔을 치고 영업하면 임등취, 임의적 취소사유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별표 놓고 더하기 얼마? 1년에 1,000. 여러분 사무소를요 2개, 3개 갖추면 왜 절대적 취소가 아닐까요? 사무소를 2개, 3개 갖추거나 텐트나 파라솔을 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정리할 시간을 주려고 임의적 취소예요. 취소할 수 있다 해놓고 취소가 안 되면 정리가 안 되면 취소 들어가겠다는 뜻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수업하기를 절대적 취소에 더하기 1년에 1,000에 가다가 지금 뭐가 하나 딱 돌았다? 임의적 취소에 1년에 1,000이 하나 돌았다니까요. 그래서 이 임의적 취소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시험에 잘 들어옵니다. 자, 사무소는 반드시 하나만 둬야 되고 위반하면 취소할 수 있으며 더하기 1년에 1,000인데 자, 2번 예외의 동그라미. 법인인 개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이게 1등록 1사무소의 예외인데 자, 법인은 뭐를 만들 수 있다고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예외라고 부르는데 분사무소는 앞으로 여러분들은 지점이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분사무소가 뭐라고요? 지점이다. 그죠? 지점은 누가 만든다? 법인만이 설치할 수 있다. 지금 이거 제목 잡았잖아. 그죠? 시험에서 모든 개공사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출제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목 딱 잡으셔야 돼요. 법인만이 지점을 분사무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무소는 하나만 만들어라 그랬죠. 자, 만들었으면 2번 개시해야 되는 것이 있다. 모두 몇 개? 5개가 도입이 됩니다. 자, 그게 교재가 살짝 잘못됐죠. 자, 개시해야 될 것 5가지. 1번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등 동그라미. 2번 개공사나 소공사의 자격증 원본 자 동그라미 합니까? 보수표, 수수료표 붙여놓고 영업해야 돼요. 수 동그라미. 그리고 보정 설정 서류 보 동그라미. 자, 그리고 주의 해놓고 사업자 등록증 X 해놨잖아. 그죠? 여기 이제 오타다 이 말이에요. 거기 동그라미 딱 찍으셔야 돼요. 사업자 등록증 개시하도록 원래부터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등에다가도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자, 등에 동그라미 하면 이렇게 되죠. 사무소를 갖추었으면 개시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 개시 의무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설명을 했죠. 약국이나 병원에 의사 자격증, 약사 면허증 게시되어 있는 거 봤습니까? 그거 왜 게시하죠? 1. 자랑하려고. 2. 법에서 하라고 하니까. 답이 몇 번? 법에서 게시하라고 하니까 의사 자격증, 약사 면허증 걸어놓는 거예요. 만약에 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칼을 들고 수술을 한다.
여러분 끔찍하다는 느낌 오죠, 그죠? 그래서 정상적인 자격 있는 걸 항상 딱 일반인들이 볼 수 있도록 걸어놓고 영업을 합니다. 중개사무소에도 게시하는 게 있다니까요. 뭐를 게시한다? 지금 동그라미에 있는 것 등, 수, 보, 자를 게시하고 이거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중개사무소에 가시거든 꼭 이게 게시가 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등수 보자. 내가 등수를 보자 하면 게시하는구나. 등수 보자는 게시하는데 등이 뭐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던 등록증, 그 다음에 하나는 뭐 사업자 등록증, 등이 두 개예요. 등록증, 그 다음에 뭐 수수료표, 보정 설정 서류 나 1억에 가입돼 있다. 이거 걸어놓고 영업하는 거예요. 자가 뭐다? 자격증 걸어놓습니다. 제목은 등수보자지만은 모두 몇 개? 5개를 게시합니다. 이거 어려울까봐 등수보자 등을 게시한다. 이렇게 앞으로 노래를 그렇게 바꿀까요? 그럼 5개 되잖아. 등수보자 등을 게시한다. 그게 좀 더 좋겠다. 그죠? 그렇게 앞으로 공부를 그렇게 합시다. 이번에 바뀌었기 때문에 등수보자 등을 게시한다. 등이 뭐다? 중개사무소 등록증. 이 등은 사업자 등록증이에요. 노래 제목 바꿨습니다. 등수보자 등 게시하기. 그렇게 합시다. 5개를 게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무소 게시도 알았다면 내려가면 3번 사무소 명칭과 5개 광고물의 성명이다. 하여 동그라미 1번 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는 사무소 명칭에 번호답니다. 1.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2.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된다. 문자의 동그라미. 이걸 우리는 문자의 의무다 그럽니다. 거기 옆에다가 역시 100만 원 과태료 적으시기 바랍니다. 문자 위반도 100만 원짜리 과태료인데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사무소를 갖추었고 여러분 게시하는 거 5개 등수, 보자 등을 게시하는데 문자는 이렇게 써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문자의 의무다. 이것도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인데 문자를 어떻게 쓰라고요? 1. 무슨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쓰거나 이게 좀 마음에 안 들면 무슨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만 사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것을 문자의 의무다 이렇게 부르는데 아니 무슨 중개사법은 간판을 이래 걸어라 저래 걸어라 이런 것도 법으로 정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안 정하니까 밖에 나가보면 일반인들이 부동산 개발 주식회사, 기획 부동산, 컨설팅 부동산 막 쓰고 있으니까 정상적인 개공사인지 무자격자인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개공사는 반드시 이렇게 써야 된다. 이게 의무를 딱 부과하고 개공사가 위반하면 얼마짜리다? 100만 원짜리 과태료다. 이렇게 딱 걸었다고요. 자, 그럼 이 단원에서는 중요한 게 개공사가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인데 개공사 아닌 자가 사용하면 이건 사정이 확 달라집니다. 얼마?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인데 항상 주의해야 될 것 한 번은 100만 원 과태료가 맞다 해놓고 이번엔 또 1년에 1000이 맞다네 정신을 못 차린다고 누가 위반을 하느냐를 의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문자 의무를 위반한 개공사는 얼마? 100만 원짜리 과태료. 아닌 자가 이랬으면 사정이 달라진다니까요. 1년에 1000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자, 간판의 명칭의 의무는요. 우리 중개사법에만 있는 게 아니고 사회에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서 그런데 의료법 있잖아요. 의사들이 관리하는 의료법에도 보면 여러분 밖에 나가보면 무슨 병원이라는 간판 보셨죠? 또는 김갑동 이비인후과 이런 것도 보셨죠? 그 사람 이름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그죠? 또 무슨 의원 이런 것도 본 적이 있죠? 명칭이 이게 다 법에 정해져 있다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만약에 병원이라는 간판을 걸려면 베드, 그러니까 침대가 입원 베드가 600대, 100대가 넘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만 자기 이름을 적을 수 있어요. 김갑동 이비인후과는 이비인후과 전문의다 이런 뜻이겠죠. 그럼 전문의 자격이 없는 사람은 그 이름 적으면 안 된다고. 무슨 의원 이래 적어야 된다고요. 이런 걸 우리가 다는 모르지만은 이런 사회적인 룰이 있듯이 중개사법에도 이런 명칭의 의무가 도입됐다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에서 뭐를 걸까요? 개공사가 위반하면 100만 원, 개공사 아닌 자는 1년에 1000으로 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공인중개사면 예를 들어서 메가스타디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해도 되겠지. 아니면 메가 부동산 중개 해도 되겠지.
근데 공인중개사 아닌 부칙6조는 반드시 뭐만 써야 될까요? 2번만 써야 되겠지. 그 정도는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1번 아니면 2번을 사용합니다. 자, 그때 2번 바로 밑에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 부칙상의 개공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역시 옆에다가 위반시. 자, 개공사가 위반했으니까 이건 얼마짜리? 1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부칙6조가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1년에 1,000으로 안 갑니까?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된다고. 개공사가 위반했으니까 100만 원 과태료예요. 자, 3번 비교해야 되죠. 이번에는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이렇게 유사 명칭을 사용하면 사정이 확 달라집니다. 옆에다가 얼마?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에요. 그리고 4번 개공사가 옥외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벽에 이용 간판, 돌출 간판 또는 옥상 간판에 개공사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는 적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등록증 걸어놓도록 했죠. 그럼 이게 등록증에 있는 이름이 있는지를 밖에 걸어놓고 영업하라. 지금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빌려서 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공인중개공사의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영업합니다. 이것들을 위반하면 전부 100만 원짜리 과태료죠. 넘어가서 자, 우리 교재는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밑에 제재를 그렇게 하나하나 다 설명했는데 차라리 제가 금방 수업했던 대로 이거는 위반하면 다른 밑에 적어놓는 게 훨씬 보기가 편할 거예요. 그래서 다 묶어서 거기 적어놨어요. 자, 이번에는 내려가면 4번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의 의무입니다. 표시 광고 4글자에 동그라미 하시고 자, 이 표시 광고의 의무는 또 이런 이야기입니다. 표시 광고의 의무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설명할 때 지금 여러분 아파트 게시판이나 전봇대에 가보면 이런 부동산 광고를 본 적 있습니까? 올수리 되어 있고 올수리 되어 있음 거실 욕실 방 얼마 가격은 얼마인데 생각이 있으면 연락해 주세요. 이런 광고를 본 적 있습니까? 지금도 가끔씩 보이죠. 이 법이 도입되면서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이런 광고를 여러분 딱 보면요. 아, 저거는 정상적인 개공사가 광고하는 거다. 무자격자가 하는 거다. 아니면 집주인이 직접 광고하는 거다. 구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저것만 봐가지고는. 그러면 무자격자들이 이렇게 광고를 하고 연락을 해서 중개를 하는 경우가 많았겠죠. 그래서 우리 법을 도입하기를 이렇게 표시 광고를 하려면 5가지를 적어놓고 광고해야 된다. 이게 도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5가지니까 여러분 또 감각적으로 아, 문제 내기 좋겠구나. 그죠? 그럼 뭐를 5개를 기재해야 될까요? 하면 이건 막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개공사가 돼가지고 광고를 한다고 쳐봐요. 뭐를 적어야 되는지 물건에 대한 설명을 해놓고 반드시 적어야 될 거. 자, 4번에 1 박스 사무소 명칭의 동그라미. 여러분 광고할 때 미래공인중개사 또는 행복공인중개사 적을까요? 안 적을까요? 적지 마라 해도 적을걸요. 명칭 동그라미. 소재지 동그라미. 그러니까 강남 서초동 아니 서초구 뭐 하든지 강남 역삼동 이렇게 해서 소재지. 그 다음에 뭐 연락처 동그라미. 연락처 적을까요? 안 적을까요? 적지 마라 해도 이따만하게 적어 놓을걸요. 광고하는 목적이 거기 있는데 지금 연락처 동그라미. 등록번호 동그라미. 등록번호를 적어야 이 사람이 무등록업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잖아 지금. 그죠? 등록번호. 바로 밑에 개공사 성명 동그라미. 자, 그때 법인이면 누구 이름 적어야 된다? 대표자 이름을 적어야 된다고. 이 5가지를 적어놓고 하는데 이거 위반하면 바로 밑에 2번 뭐라고 나옵니까? 100만 원짜리 과태료다. 이게 광고의 의무다 이 말이에요. 자, 막 암기하고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광고할 때 첫째 뭐 적어야 된다? 미래공인중개사 사무소 명칭 적어야 됩니다. 소재지 강남 역삼동에 있다. 그래야지 손님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그 다음 뭐 연락처 적지 마라 해도 이따만하게 적어 놓을 걸 전화번호. 그죠? 그 다음에 개공사 성명 김갑동. 그죠? 그리고 내가 등록 받았으니까 등록번호 1, 2, 3, 4, 5, 6, 7 이거 적어 놓고 영업하라. 지금 이 말이잖아. 그죠? 막 암기한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안 하고 적발되면 이제 개공사가 위반하면 방금 했지만 당연히 얼마다 1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이렇게 광고하고 해야 되니까. 근데 개공사도 아닌 자가 요래 광고하는 수도 많겠죠. 아닌 자가 하게 되면 얼마로 간다? 1년에 1,000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식을 딱 하셔야 돼. 위반을 누가 하구나 이렇게 의식을 하는구나. 그죠? 자, 그런데요. 요즘은요. 이런 광고를 할 때는 뭐 게시판이나 뭐 전봇대에도 하겠지만 인터넷으로 광고를 많이 해요. 그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인터넷에 직방, 한방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인터넷은 사실상 비대면이잖아. 사람을 안 보고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광고할 때는 가짜 광고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가짜 광고. 예를 들면 여러분 아파트가 15억짜리인데 급매물로 12억에 나와 있음. 이렇게 광고 탁 올리면 30분 만에 연락 쫙 올걸요. 15억짜리가 12억에 급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올리면, 그죠? 그럼 연락이 쫙 오잖아, 그죠? 오면 전화를 받아서는, 이 30분 전에 팔렸거든요. 그 대신에 이거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고객을 유인하는 광고도 한다, 안 한다? 한다고 봐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광고할 때는 좀 더 규제가 강화되는 거예요. 이제는 정확하게 인터넷으로 광고할 때는 이 5가지에다가 이런 것들도 적어놓고 광고해야 된다. 이렇게 들어간다고. 의식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자, 그러면 어떤 거 들어가야 된다? 박스. 중개대상물의 종류. 일단 종류 동그라미. 종류가 뭐죠? 이거 아파트다, 빌라다, 원룸이다. 종류 적어줘야 돼. 소재지. 서초구 17번지에 있는 면적은 몇 평이고 가격 동그라미. 거래의 형태. 거래의 형태는 이거 매매다, 임대다까지 적어줘야 돼. 매매, 임대. 그 다음에 주로 아파트 객수니까 A는 총청수 적어야 돼요. 20층 중에 17층이다. 이런 식으로 총청수. 그 다음에 B 끝에 보면 사용승인, 사용검사, 준공검사 받은 날까지 적어놔야 돼. 이런 것들을 적으려면 가짜 광고를 올리기가 부담스럽다니까요. 거기다가 밑에 해당 건물의 방향도 적어야 돼. 아파트 방향 중요하죠. 방향, 동그라미. 방의 개수, 욕실의 개수, 입주 가능한 날짜, 주차 대수와 관리비까지 적도록 돼 있어요. 그죠? 이게 추가됐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광고할 때는 가짜 광고 없는 물건을 올리지 못하게 하려고 구체적으로 적어라. 지금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있는 것들을 의식해 놓으셨는데 이거를 어떤 선생님은 이걸 암기하도록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소면, 가격, 종청, 송사 막 이렇게 암기하는데 이거 암기해야 될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만약에 출제자가 이거를 갈로 익힌 문제에 암기하도록 문제 낸다. 그것도 심각한 선수예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이제 독특한 걸 봐야 돼. 소재지, 면적, 가격 해서 소면 가격. 그러니까 아까 이거 봐봐요. 광고할 때 강남 역삼동은 중개사무소 소재지예요. 지금은 무슨 소재지죠? 물건의 소재지예요. 그래서 그거 정도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물건의 소재지. 그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관리비와 주차 대수, 입주 가능일 마지막에 있는 거 정도는 잘 보셔야 돼. 이런 것들을 적게까지 하는 이유는 뭐다? 가짜 광고를 못 올리게 하겠다 하는데 취지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인터넷으로 광고할 때는 추가가 되었다. 그리고 박스 바로 밑에 3번 개공사 아닌 자가 이렇게 광고하면 방금 했지만 얼마로 간다? 1년에 1000. 개공사가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죠. 자, 크게 어렵지 않죠? 개념을 잡으시고 시험 출제되기 좋아요. 문제에서.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잘 낸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의식을 딱 하시고. 자, 이제 교재 제일 밑에 보면 5번 제목이 뭐라고 됐습니까? 부당한 표시 광고가 돌았어요. 그러면 아까 표시 광고 4글자의 동그라미를 했다면 이번에는 부당한을 넣어서 7글자의 동그라미예요. 부당한 표시 광고. 이걸 왜 구분해야 되는가 하면 지금은 광고를 이렇게 하라는 취지고 지금부터 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 광고는 사정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당한 3글자가 딱 들어가면 지금부터는 500만 원 과태료예요. 그래서 이거 구분하라고 부당한 표시에 동그라미 한 거예요. 자, 부당한 표시 광고가 뭡니까? 하니까 제일 밑에 개공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거는 위반하면 제재가 얼마로 간다? 500만 원짜리 과태료다 이랬잖아. 그죠? 그래서 같은 광고라도 부당한 3글자가 들어가면 500만 원짜리 이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부당한 게 뭔데요? 넘어가 보니까 제가 한 줄만 읽는데 딱 들어보면 부당한 냄새가 확 나요. 기억.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물건을 광고합니다. 하나 더 할까요? 2번. 중개대상물이 존재는 하지만 실제로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는 물건을 표시 광고합니다. 이거 한번 더 합시다. 디귿. 물건이 존재는 하지만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물건을 광고합니다. 리얼. 셋째 줄에 중요한 사실을 빠뜨리거나 은폐하거나 축소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를 합니다. 5번째,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 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광고합니다. 이 5가지를 뭐라고 부른다? 부당한 표시랍니다. 딱 들어보니까 전부 부당한 표시죠. 지금 현장에서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한다니까요. 왜? 고객을 유인하려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하실 때는 이런 부당한 표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고요. 해야지 손님을 끌지.
그래서 적발되면 어떻게 되죠? 500만 원 과태료예요. 그래서 제가 졸업생들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이거 과태료가 너무 약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걸리면 500만 원 내지 뭐. 한 건 하면 1000만 원 남는데.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법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현장에서 그만큼 부당한 표시를 많이 한다는 뜻이에요. 고객을 유인하는 광고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사설 말해야 돼. 해야 된다. 그치? 해야 된다. 걸리면 어떻게 된다? 500이다. 그죠? 그래도 해야 된다. 그죠? 왜? 한 건만 안 걸리고 하면 1000만 원 남는데 지금 안 하게 됐나 지금. 그죠? 이 법에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부당한 표시 광고 500 강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단원이 6번입니다. 제목에 적었습니다.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하는 말이 들어왔습니다. 참 재밌죠? 모니터링이라는 말은 우리말이 아니고 이건 영어잖아,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표시 광고를 하면 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겠다 이 말이에요. 모니터링 하겠다. 우리 중개사법은요, 약 한 5년 전에 법 조문을 전부 이제 우리말로 바꿨어요. 우리말이라는 말은 기타 사항, 이게 기타가 한자 말이니까 그 밖의 사항 이렇게 고쳤다고요. 거짓 정보를 공개한다. 거짓 공개, 허위 공개를 한다를 거짓 공개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말로 많이 바꿨는데 여기는 갑자기 영어가 탁 돌았다니까 모니터링 거죠. 사실 근데 우리말로 바꿔도 다 한자 말이에요. 예를 들어 정보 이 말도 한자 글이잖아. 사실은 우리 글이 아니잖아 이게 그죠. 어쨌든 간에 뭐 허위 이런 말들이 이제 부정한 거짓 뭐 이렇게 이제 많이 바꿨는데 독특하게 영어라는 글자를 법조문에 넣었어요. 그래서 광고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겠다. 이 가짜 광고인지 진짜 광고인지 확인하겠단 말이에요. 그죠? 누가 할까요? 1번 국토장관은 동그라미 국토장관이 모니터링을 합니다. 2번 제목이 적었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 자, 직방, 한방, 네이버 이런 데 부동산 광고가 탁 돌아 있는데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이게 가짜 광고일 것 같아. 그러면 정보사업자에게 야, 그 자료를 좀 가져오시오.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료 제출 요구. 자, 그런데 3번. 이거를 위반하면 역시 얼마짜리다? 5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부당한 표시 광고는 얼마짜리? 500만 원짜리. 누가 부과할까요? 여러분, 이런 표시 광고를 위반하면 100만 원 과태료라 그랬잖아요. 경영사 아닌 자가 하면 1년에 1000이고. 자, 그럼 여기 100만 원 과태료 누가 부과할까요? 전부 등록관청이 부과하는 거예요. 오늘 등록관청 들었잖아. 영업을 관리하는 곳은 등록관청이에요. 내가 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예요. 부당하게 표시했다. 이것도 500만 원짜리 과태료는 등록관청이 부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500만 원짜리는 모니터링, 영어가 딱 들어가면 이거는 국토장관이 부과하는 거예요. 이거 구분하라고 지금 이거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니터링을 누가 할 수 있다? 국토장관이 한다고 돼 있잖아, 지금, 그죠? 국토장관이 자료를 제출하시오 했는데 제출 안 하면 500만 원짜리는 국토장관이 부과합니다. 같은 광고가 들어가더라도 구분하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국토장관이 부과한다. 하단의 내용 읽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면 이런 모니터링에 대해서 다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니까 위탁은 가볍게 보셔도 돼요. 그 교재 47쪽 상단에 보니까 위탁. 국토장관은 모니터링 업무를 다음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게 법이 이제 작년에 도입됐는데 그냥 가볍게 국토장관이 그 바쁜 사람이 직접 모니터링 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기업, 공공기관 정도에 줄 것입니다. 공공기관, 니은 끝에 정부 출연기관, 디귿의 끝에 거기 모니터링 업무를 감시하는 법인에게도 맡길 수 있고 리얼 끝에 보면 국토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도 위탁할 수 있다. 그래서 모니터링은 이런 곳에 위탁하는구나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머리 싸매고 막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곳에 위탁할 수 있다. 자, 그때 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걸 읽으시면 되고 이제 7번 그런대로 별표입니다. 모니터링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이 해야 된다. 기억 끝까지 줄 거 봅니다. 기본 모니터링은 계획서에 따라 분기별로 실시한다. 까지 줄 것입니까? 니은 박스 보고 있습니다. 수시 모니터링은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를 위반한 사실이 의심되는 경우에 국토장관이 줄 것입니다.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것을 수시 모니터링이라고 합니다. 자, 줄 다 끄셨습니까? 그리고 제가 묻습니다. 모니터링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수시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실시한다. OX. AX. 기본 모니터링은 필요할 때마다 실시한다. X. 지금 반대로 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했는데 시험에 나오면 참 그렇게 맞게 보여요, 그게. 기본 모니터링은 얼마 만에 하더죠? 분기별로 하고. 수시 모니터링은 필요할 때마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 개념 딱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업무 하단에 뭐 계획대로 어떻게 제출하라 라는 건 참고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니터링은 누가 관리한다? 국토장관이 관리한다 그랬잖아요. 어디에? 공공기관 등에 맡겼어. 그럼 이거는 개공사 될 사람이 봐야 될 일은 없다고. 개공사 될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밑에는 30일 내로 계획서를 보내고 뭐 이런 것들은 참고로 가볍게 보셔도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또 넘어가면 이제 8번 간판에 철거 의무가 들어옵니다. 별표 딱 찍어놓고 지금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가 쫙 따라가는데 거기는 오면 과태료 없음 여기가 중요하다고. 8번 제목 옆에 과태료 없음 찾았나요? 그 옆에다 별표 딱 찍으시고 자, 개공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간판을 언제 철거합니까? 기억, 중개사무소 이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이전에 동그라미. 여러분이 서울에서 영업하다가 수원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럼 이전할 때는 간판 철거하고 가라 이 말이에요. 왜? 간판을 철거 안 하고 가니까 그 간판을 달고 무자격자가 일을 하더라니까. 그지? 그래서 간판 철거를 해야 된다. 니은 폐업을 신고했을 때 폐업 동그라미. 폐업할 때도 철거해야 되겠죠. D, 등록 취소를 받았습니다. 취소의 동그라미. 모두 몇 개? 그 세 군데는 간판을 철거하는데 이거 암기할 겁니까? 상식이지. 근데 여기 이 가벼운 내용에다가 옆에 보다시피 휴업했을 때 철거한다. X. 업무 정지 받았을 때 철거한다. X. 업무 정지 받았을 때 왜 철거 안 하죠? 정지가 끝나면 일할 건데 왜 철거할까요? 그래서 아주 가벼운 내용인데 연속해서 막 2년 연속 시험에 들어온다고 이게 그죠?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한테 다시 이 문제가 돌았다면 철거하는 건 알았잖아요. 자, 주목. 철거할 때 첫 번째 뭐? 이전. 두 번째 취소. 세 번째 폐업. 됐죠? 이거는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철거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하면 100만 원 과태료 하면 틀린다고요. 그래서 지금 제목에 뭐라고 돼 있다? 과태료가 없다고 적어놨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100만짜리 문제를 쫙 연결하다가 탁탁 걸면은 이러면 딸려 들어간다니까요. 과태료가 없어요. 그럼 과태료가 없으면 어떡하는데? 박스 밑에 2번. 간판 철거를 개공사가 이행하지 아니하면 등록관청은 줄 걸까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이 대집행이라는 말은 대신해서 집행한다. 그 대신해서 집행한다라는 말은 강제로 철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리고 과태료가 없고 강제로 철거한다니까요. 강제로 철거하게 되면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비용을 청구한다는 말이 행정대집행법이에요. 이게. 비용을 청구한다 그랬지 100만 원 과태료를 매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짜리 과태료가 쫙 흘러가는데 여기 없다는 걸 주의하셔야 된다고. 왜 100만 원짜리 철거 의무가 있는데 100만 원짜리 과태료 안 매길까요? 뭐 법을 그래 만들었으니까 안 만들겠지, 안 매기겠죠.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이전 사실을 신고할 때 철거하는 100만 원 과태료다 이렇게 매겨버리면 서울에서 영업하다가 전라남도 공흥으로 갔어요. 그럼 그까지 가서 등록관청이 과태료 매기는 게 안 쉬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과태료를 안 정해놨다고. 그 다음 2번 폐업했습니다. 여러분 개공사가 폐업하면 개공사가 아니잖아요. 일반인이잖아. 일반인한테 이 법에 따라서 과태료 매기는 게 무리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100만짜리를 안 만들었을 거예요. 세 번째 취소받았어요. 여러분 취소받았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영업하다가 취소당했어요. 어떡할까요? 집에 가서 이불 덮어 쓰고 펑펑 울고 있는데 야 100만 원 과태료 내고 울어라. 소금물 나르는 수생에 소금물 취소당해가지고 열받아가 있는데 지금 그죠? 그래서 저래서 과태료를 안 매긴 것 같아. 자 그러면 시험에서 과태료를 안 매기면 어떻게 한다? 강제로 철거한다. 철거하면 어떻게 한다? 비용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행정 대집행을 줄 뻔하셨는데 시험 이렇게 나온 법 있어요. 밑에다 적기를 민사집행법 하면 X예요. 자 간판 철거는 어떻게 한다고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대집행한다. 이랬잖아요. 지금 그죠? 이걸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이런 문제를 냈다고요. X 딱 적어 놓으셔야 돼요. 민사집행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수업에서요. 민사집행법이 한 군데 나와요. 어디서 나올까요? 그래서 지금 민사집행법 X 적으셨죠? 그 밑에다가 경매 적어 놓으셔야 돼요.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기왕 적었으면 거기까지도 알고 있으면 도움 되겠죠. 경매는 뭐라고요?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는데 또 민사소송법도 딸려간 학생 나옵니다. 보나마나. 그죠? 너무 하면 또 막 정신없을까봐 그까지만 기억해 놓습니다. 민사소송법이 아니고 민사집행법입니다. 내려가서 큰 2번 사무소 이전도 100%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오른쪽에 작은 글씨 21, 22, 23, 24 계속 나오잖아. 지금 봐요. 그죠? 자, 그래서 사무소 이전 신고인데 사무소 이전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중요합니다. 사무소 이전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여기가 강남이라고 칩시다. 서울 강남구에 가면 역삼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영업을 하던 자가 경기도에 구리시가 있습니다. 구리시에 뭐 수택동 이런 데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역삼동에서 영업하던 자가 구리 수택동으로 이사를 가는 것을 사무소 이전이라 그래요. 왜 이사 갔을까요? 가고 싶어서 잘 될 것 같아서 갔겠죠. 자, 그런데 사무소 이전이 딱 뜨면요. 반드시 같이 기억해야 되는 게 사후 신고제가 도입돼 있고 10일 내로 신고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사후 신고제가 무슨 말이죠? 이사부터 하고 10일 내로 신고하는 거예요. 자, 다시 강남 역삼동에서 구리로 갈 수도 있지만 강남에 가면 삼성동 이런 데도 있어요. 자, 그러면 강남 역삼동에서 영업하던 자가 삼성동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뭐라고 부른다? 관할구역 내로 이전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소 이전은 관할구역 내로 가거나 외로 가거나 가장 중요한 말이 사후신고제가 도입되어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문제 하나에 한 문제씩 막 날아다닙니다. 자, 사무소를 이전하고자 하는 자는 10일 내로 신고해야 한다. OX. X. 이전하고자 하는 자가 아니고 이전한 자는 신고한다니까요. 이거는 강조 안 해놓으면 그 문제를 못 찾아낸다니까 여러분들이. 그죠? 사무소 이전 신고는 제일 먼저 주의해야 될 게 뭐다? 사후신고제가 도입되어 있다. 그죠? 관할구역 외로 가거나 내로 가거나 이사부터 가고 신고합니다. 조문 보세요. 2번에 1번 동그라미 1번 이전 한 날로부터 이래 나가잖아 봐요. 이전 한 날의 동그라미. 그럼 여러분 밑에다가 이전 할 날 한번 적어 보시라고요. 이전 할 하면 틀리잖아요. 지금 그죠? 그 니은 리얼 하나에 한 문제가 막 핑핑 움직인다니까 지금. 그죠? 이전 한 날로부터 며칠 내로 10일 내로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이전 사실을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가져가는 서류가 기역, 니은 두 개가 있는데 이것도 중요하니까 물어봅시다. 여러분 암기하지 말고 여러분이 강남 역삼동에서 영업을 하다가 구리시로 이전했습니다. 그럼 이사부터 하고 10일 내로 구리시에 가서 신고를 하겠죠. 그때 나 이사 왔어요. 이렇게 말로 해야 되겠어요? 서류를 갖다 내야 되겠어요? 당연히 서류를 갖다 내야 되지. 자, 그러면 이제 지금 거기 박스 있지만 무슨 서류를 가져갈까요? 1번.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나요? 강남 역삼동에서 영업할 때 등록증 받아서 영업했겠죠. 오늘 등록했다는 거 얘기 들었잖아. 그죠? 등록증을 받아서 영업했으니까 뭐 역삼동 15번지에 있는 미래공인중개사 강남구청장이 발급을 했겠지. 이제 이쪽으로 이사 왔으니까 저 등록증을 갖다 내야지 이 사람이 어디서 왔다는 걸 알게 되잖아. 그죠? 그래서 등록증을 딱 갖다 내면 이제 구리시청에서 다시 등록증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기 등록증 이렇게 돼 있고 수택동 15번지 구리시장 이걸 걸어놓고 영업하라 그랬잖아요. 등록증을. 그래서 상식적으로 뭐 가져간다? 등록증 가져간다. 등록증을 가져가면 새로 나오니까 강남구청장으로부터 구리시장으로 바뀌니까 등록증이 재교부되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등록증이 재교부가 일어난다라고 적어줬을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여기 들어왔다는 건 뭘로 표시하십니까? 구리시로 들어왔다는 걸 남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 지금. 뭘로 이야기할까요? 그렇지. 사무소 확보 서류. 자, 법에는 사무소 확보 서류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가져가야 될 게 뭘까요? 그렇지. 내가 점포를 하나 샀으면 매매 계약서. 그게 사무소 확보 서류잖아요. 빌렸으면 임대차 계약서. 저기 내가 점포가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건물 등기부에 내 이름으로 나타나잖아, 그죠? 뭐 그거 세 개 중에 하나를 가져가는 게 사무소 확보 서류예요. 내내 수업에 나올 때마다 강조했지만 법조문에는 사무소 확보 서류 이렇게 기억해 놓고는 사무소 확보 서류 뭐죠? 하면 또 띵하게 쳐다본다고. 그죠? 자, 다시. 사무소 확보 서류 첫째 뭐야? 그래 하나 샀으면 매매 계약서. 그게 사무소로 나타내는 서류잖아요. 두 번째 임대차 계약서 또는 건물 등기부 등본. 그죠? 참고로 그 세 개 중에 어느 게 제일 많이 들어올까요? 아이 몰라 조사를 안 해봤어.
근데 우리가 감각적으로 임대차 계약서가 많겠죠. 감각을 살리시는 거예요. 자, 이 두 개의 서류를 제시합니다. 자, 그리고 제일 밑에 보시면, 자,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하면 등록증을 뭐 한다 그랬습니까? 재교부한다. 재구입한다고 지금 가르쳐 드렸잖아. 그죠? 그때 다만, 등록관청 관할지역 내로 이전하면, 자, 내로 이전에 줄 딱 끊으시고, 내로 이전하면 등록관청은 기존의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적어서 교부할 수 있다. 거기 줄 거예요. 변경사항을 적어서 교부한다. 지금 이 말 하는 거잖아요. 자, 강남에서 구리로 가면 등록증이 재교부되는 건 이야기했죠. 근데 강남 역삼동에 있던 자가 삼성동으로 관할구역 내로 갔어요. 그래도 가져가는 서류는 똑같아. 1번 뭐 등록증. 왜 가져가는가 하면 역삼동 15번지를 뭘로 바꿔야 된다? 삼성동 15번지로 이제 바꿔서 내줘야 되잖아. 그죠? 그 등록증 가져와야 돼. 두 번째, 삼성동에 들어왔다라는 뭐 사무소 확보 서류. 그러니까 관할구역 외로 가거나 내로 가거나 서류도 똑같고 날짜도 똑같고 다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게 이제 하나 따라오지만 다 똑같은데 여기서는 주소만 바꿔서 내주니까 강남구청장은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강남구청장은 안 바뀌잖아. 그죠? 이거를 기재사항을 변경해서 내준다. 이렇게 말한다고. 여기는 뭐고? 등록관청이 바뀌잖아. 구리시청으로. 그죠? 등록증이 재교부되고 여기는요. 기재사항을 주소만 바꿔서 내주면 되잖아. 지금. 강남구청장은 바뀌지 않죠. 그래서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한다고 좀 줄 것이었잖아요. 관할구역 내, 외, 그 개념을 익히셨습니다. 자, 이제 포인트가 하나 들어옵니다. 넘어가시면. 자, 그러면 관할지역 외로 갔을 때는요. 서류고 다 똑같은데 뭐가 있는가 하면 거기 동그라미 3번 보시면 2번에 3번입니다. 다 똑같은데 3번. 신고를 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은 종전의 등록관청에 관련 서류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거기 줄 걸까요? 관련 서류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거 줄 거 놓고 요청하는 서류, 박스,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탁 묶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자,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나요? 강남에서 구리로 관할구역 외로 가면 이 사람이 역삼동에서 영업할 때 제출했던 서류 있었죠. 아까 부자교사는 여공신 뭐 실무교육이 수증 이런 거 있었잖아. 그죠? 이제 이사 갔으니까 놔둘 필요가 없으니까 관할구역 외로 갔을 때는 서류를 송부해 주라 이랬어요. 그때 송부하는 서류가 모두 몇 개? 3개 묶었는데 관할구역 내로 갔을 때는 서류를 송부할 일이 있다 없다? 없잖아. 여기 강남에 지금 등록돼 있고 강남에서 받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포인트인데 보내주는 서류가 뭘까요? 하면 첫 번째 등록대장 보내줘야 돼. 강남에서 등록할 때 등록증 교부하면서 몇 월 며칠 누구에게 교부했음이라는 대장이 있겠죠. 그거 이사 갔으니까 이제 보내주는 거예요. 대장. 그 다음에 좀 전에 얘기했던 신청 서류, 뭐 여권용 사진, 뭐 아까 실무교육, 이수증 이런 거 있었죠. 그거 놔둘 필요 없잖아요. 이사 갔으니까. 그죠? 신청 서류 보내줍니다. 3번 때문에 공부합니다. 별표 찍고 1년치 행정처분 서류도 보내주는데 자, 이게 이제 왜 의미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아까 제가 첫 시간 처음에 물었어요. 역삼동에서 구리시로 왜 갔죠? 그래 가고 싶어서 잘 될 것 같아서 가는 게 원한인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역삼동에서 영업하면서 위반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수료를 과다하게 받았다든지 위반을 해가지고 적발이 되면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 정지가 나와요. 이거를 피할 목적으로 처벌을 피하려고 이사하는 자도 있다고. 그래서 구리시로 사무소 옮겨놓고 이런 강남에서 계속 하면 돼요. 공인중개사의 업무지역은 전국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1년치 행정처분서를 보내줘야지 구리시가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3번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그죠? 제가 이게 지금 10년 전에 지금 법이 도입됐는데 10년 전에 수업할 때는 그죠? 서류가 1번, 2번만 보내줬어요. 그때 제가 수업할 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여러분들은 영업하는 자리에서 만약 위반을 할 수도 있잖아요. 위반하면 가만히 있지 말고 옆에 동네로 이사 가세요. 제가 이랬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사 가면 처벌을 따라와서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학생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 속으로 위반을 반드시 한번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여러분 근데 따라오면서 처벌할까요? 안 할까요? 아, 모르지. 뭐 그때 돼봐야 알지. 근데 강남에서 서초로 가면 바로 옆이니까 따라올 수 있겠다고 보면 전라남도 고흥으로 가면 돼요. 그까지 따라오는 참 두고 보지, 그죠? 그리고 거기 사무소 놔두고 일은 여기 와서 하면 된다니까. 업무적이 전국이니까. 그래서 위반하면 가만히 있지 말고 가세요까지도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뭐다? 날 샜다. 이제는 1년치 행정처분서를 보내주도록 법이 도입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습이 만들어졌죠. 이전 전에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는 누가 처벌한다?
이전 후 관청이 처벌한다는 게 도입이 된 거예요, 이게. 그죠? 그래서 요 1년의 행정처분서를 벌인다는 걸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지금은 날 샜다 이런 말도 기억하라고. 이제는 이사가도 이제 서류를 보내주도록 돼 있으니까. 그죠? 또 하나 더 중요하다면 오늘도 공부해 보시면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숫자가 뭐가 많이 돌아다닙니까? 3년 하는 글자가 참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도 보시면. 그런데 여기는 몇 년치다? 1년치예요. 이게 3년치가 아니라는 것도 좀 조심하셔야 돼. 3년치 행정처분서류가 아니고 얼마? 1년치 행정처분서를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박스 밑에 4번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별표 딱 찍고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공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줄 거야 되죠. 누가 한다?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한다. 이거 원래 예상 문제입니다. 이게 중요한 파트인데도 불구하고 한 4년 전에 한번 나오고 안 나왔다니까요. 원래 같은 이런 걸 잘 보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강조도 하고 별표도 하고 줄을 껐는데 여러분들이 막상 본고사 시험지를 딱 받아들면요. 이전 전에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는 이전 전 등록관청이 처벌한다. 시험에 이렇게 탁 들어오면 X잖아요. 근데 그거 읽어보면요. 그렇게 매끄럽게 맞는 것 같아. 아, 깔끔하게 이전 전에서 처벌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확 딸려간다니까요. 의식하셔야 돼요, 이거. 그것 때문에 날 샜다 이런 말을 자꾸 한다고 여러분한테 1년치 행정처분서류를 보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표 탁 찍으시고 자 오늘 요까지 합시다. 3번 분사무소까지 하고 마칠 겁니다. 법인은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그랬죠. 자 분사무소를 우리말로 하면 뭐라 그랬죠? 지점을 설치하는 문제. 이것도 시험에 한 문제 꼭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사무소는 이렇게 일어나겠죠.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강남에 가면 중개법인이 있는데 우리는 이 법인을 서울중개주식회사다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서울중개주식회사에서 경기도에 가면 하남시가 있어요. 하남시에 서울지점 분사무소를 만듭니다. 자 그러면 여기 분사무소를 만드는 절차를 지금부터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여러분이 지금 예를 들어서 강남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막 수원이 잘 된대 영업이 뭐 개발 호재가 있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강남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수원이 그렇게 잘 된대 가면 대박이래. 그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사무소를 이전하면 되잖아요. 오늘 이전한 절차 배우셨잖아. 이사부터 가고 간 날로부터 10일 내로 이런 서류를 가져간다 이렇게 배우셨잖아. 그죠? 근데요. 서울 뭐 강남에서 수원이야 가깝기는 하지만 전라남도 목포가 잘 된다. 그럼 목포까지 또 이사 간다는 것도 그것도 쉬운 이야기는 아니잖아 이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인을 유지하면 강남에 본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목포에다가 지점을 만들면 된다고. 그러면 영업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 오죠. 근데 이런 지점, 분사무소는 누구만이 만들 수 있다? 분사무소만이 설치할 수 있는데 지금 강남에 있는 법인에서 하남에 지점을 만들 때는 이렇게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단원이에요. 자 1번, 3번, 1번.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동그라미 1번.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하고 자 제외 동그라미 또 포함하여 이래 나온다니까요. 제외하고 시군 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는 없다. 2번 줄 것입니다.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반드시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여러분 책임자는 우리말로 하면 지점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지점장은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지금 그 조문을 이해했는지를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나라에 정확하지 않지만 시, 분, 구가 100개가 있다면 이론상으로 분사무소 몇 개까지 만들까요? 답은 99개. 한 개는 어디 갔죠?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은 제외하고 지금 이 말이잖아. 그죠? 그래서 강남에는 둘 수 없고 각 시군구별로 한 개소를 설치하니까 우리나라의 시군구가 예를 들어서 100개라면 이론상으로는 99개까지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주된 사무소를 포함하여 이래 들어가면 100개 만들어라는 말이 되잖아요. 이게 지금 그죠? 개념 딱 잡으셔야 됩니다. 그때 지점을 만들었으면 책임자는 누구로 둬야 된다? 공인중개사여야 돼요. 자, 지난주에 공부했는데 공인중개사의 정의가 뭐죠? 이 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 자격증이 어디 있죠? 장롱 속에 있는 사람이 책임자로 가는 거예요. 이거를 소공사가 책임자가 되어야 한다. 개공사가 책임자가 돼. 그건 다 이중소속 되는 거예요. 개공사면서 지점장까지 하면 이중소속이잖아요. 그죠? 장롱 속에 있는 공인중개사만 책임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을 딱 잡으셔야 돼요. 대충 설렁설렁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분사무소 책임자는 반드시 소속 공인자 이렇게 들어가면 틀려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그때 아까도 이야기했죠. 중개사무소를 만들 때는 업무보정은 등록이 되고 나면 이제 보정을 가입하는데 분사무소는 지금 법인이 등록한 시키니까 법인은 등록이 돼 있는 자잖아. 그죠? 그래서 신청하러 올 때 업무보정 설정해야 돼요. 그래서 3번 더 중요한 거예요. 분사무소마다 얼마 1억 이상의 보정을 설정해야 된다. 그죠? 자, 그러면 서울중개주식회사가 강남에 있는데 법인이 만약에 5개의 분사무소를 가지고 있다면 얼마 가입돼 있어야 될까요? 그렇지. 법인은 얼마? 2억. 분사무소마다 1억씩 추가로 설정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럼 지점이 5개라면 7억이다. 이것도 들어 놓으셔야 돼. 계산 문제 나온 적도 있어요. 완전 산수 문제지 뭐 계산도 아니고 이거는 거지. 의식해 놓으셔야 돼요, 이거. 자, 그렇게 해서 1억을 설정하니까 그 개념을 여러분 암기표 4번을 비교하셔야 돼요. 암기표 4번. 자, 암기표 4번이 뭐죠? 분사무소 설치 서류. 노래 제목 기억합니다. 부자들이 교류하는 서류를 확보해야 된다. 아, 그래서 분사무소는 법인만이 설치할 수 있으니까 법인은 좀 부자다 이렇게 기억해요. 부자들은 교류하는 서류를 확보하는 게 분사무소 서류인데 부가 뭐죠? 법인 등기부 등본. 그런데 이것도 제출할 필요는 없다. 왜 없죠? 인터넷으로 확인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자격증. 책임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어야 된다 그랬죠? 제출할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실무교육 다 받아야 돼요. 책임자는 실무교육. 그리고 이제 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보정서류가 들어가는구나. 그죠? 그래서 3번하고 4번 암기표를 비교하니까 보정서류가 없고 있고 이걸 가지고 시험에 낸다고요. 보정서류가 들어가고 확보는 사무소 확보서류죠. 자, 제출서류 3번, 4번 비교해서 암기합니다. 교재 50페이지 다시 하면 상단에 분사무소 설치 절차 가장 중요한 말이 하나 따라옵니다. 거기 자,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어디에 제출합니까? 주된 사무소 동그라미. 여러분 분사무소에 관련되는 것은요. 지점에 관련되는 것은 하남이나 제주도에 만들더라도 반드시 서류는 어디 간다? 주된 사무소. 그래서 지점에 관련되는 일은 전부 본점에서 처리한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주된 사무소에 서류를 제출한다. 서류 방금 이야기했는데 박스에 니은 다시 별표해 놓으셔야 돼요. 보정 서류가 들어간다. 자, 그럼 박스 밑에 주의 방금도 했지만 법인 등기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건축물 대장 안 들어간다. 자격증 사본 안 들어간다. 근데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는 있습니다. 수수료 줄 딱 꺼놓고 그딱 동그라미 딱 찍어 다시 한 번 더 동그라미 찍으시는데 자, 그럼 이것도 이해되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강남의 서울중개주식회사에서 하남시에 지점을 만들면 서류를 어디 갖다 낸다 그랬죠? 강남에 갖다 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수수료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수수료는 하남시가 정하는 수수료일까요? 강남이 정하는 걸까요? 서울중개주식회사가 강남에 있는데 하남에 지점을 만들어요. 서울중개주식회사 하남 지점을. 자, 그러면 하남에 지점을 만들려면 신청 서류는 주된 사무소 넣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수수료 있다 이래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수수료를 어디서 정하는 수수료냐? 지금 이거 묻는 거예요. 답이 뭐다? 강남이에요. 강남. 지점에 관련되는 것은 전부 본점을 따라간다니까요. 그래서 같은 지자체라도 어딘지를 의식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신고 확인서의 교부는 읽으시면 되고 드디어 3번 내려가면 분사무소 이전인데 이것도 공부 다 했는 거니까 물어봅시다. 이제 이전을 금방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여기 하남에 있는 분사무소를 이번에는 경기도 광주시로 옮깁니다. 뭐 옮길 수 있잖아요. 분사무소. 그러면 사무소 이전 어떻게 배웠습니까? 이사부터 가고, 그죠? 이게 사후 신고제니까 가고 간 날로부터 10일 내로 자, 하남에 신고한다. 광주에 한다. 강남에 한다. 그래, 강남. 어디로 가더라도 강남에 신고하는 거예요. 시원하게 제주도 가서 한번 가볼까요? 광주시에 있는 분사무소를 제주시로 갔다고 칩시다. 지점을. 이사부터 가고 간 날로부터 어디에 10일 내로 본점에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개념을 잡았다면 여러분 분사무소는 어디로 이전하더라도 서류를 보내줄 일이 있다 없다? 없잖아. 서류는 강남에 딱 고정돼 있잖아. 지금 그죠? 이제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거기 내려가면 이전 신고 지금 이야기 다 했죠. 이전하는 날로부터 한다. 재교부 됐고 거기 박스 한번 보십시오. 3번 1 이전 신고 밑에
분사무소 신고 확인서, 그 다음에 분사무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다 내는데 박스 밑에 이전 후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한다라고 시험에 들어오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제주도로 가더라도 어디 신고한다? 강남에 합니다. 본점에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우리 교재는 빠뜨렸지만 밑에다가 받아쓰기 하나 해요. 거기 이전 후 사무소를 관한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X 해놓고 옆에다가 받아쓰기 합니다. 분사무소 이전 시에는 받아쓰기 합니까? 분사무소 이전 시에는 서류를 송부하지 않는다. 꼭 그거 암기하듯이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왜 분사무소를 어디로 옮기더라도 서류 송부 안 할까요? 모두 주된 사무소에 가. 신청할 때도 주된 사무소에 서류가 가 있고 이전 신고도 서류가 있으니까 움직일 일이 없다니까. 그죠? 분사무소는 서류를 이전할 일이 없다. 해서 확인서 교부까지 다 했습니다. 자, 넘어가서 거기 상단에 4번 자격증, 등록증, 신고 확인서의 재교부 신청. 재교부니까 말 그대로 한번 읽으시면 되고 4번 협회에는 통보해 준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봐봐요. 여기 하나는 있을 때 분사무소 설치하면 협회는 어디에 지점이 들어갔다는 걸 안다 모른다? 모르죠. 그리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통보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분사무소가 경기도 광주로 이전했어요. 이것도 협회는 안다 모른다? 모르잖아. 전부 또 본점에 강남에 신고를 하니까. 그래서 이전했는 것도 협회의 통보사항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죠? 모르는 건 통보해 줍니다. 협회 통보까지 정리가 통보는 언제까지 하라 그랬죠? 다음 달 10일까지. 누가 통보하지요? 등록관청이.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옵니다. 그죠? 등록관청이 다음 달까지 10일 통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사무소 문제에서는 그래도 중요한 게 공동사무소가 따라오는데 여기 양이 많죠. 그래서 공동사무소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오늘 단원을 여기까지 마무리합시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